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송이 쌤입니다. 오늘은 이 메디방 페인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라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메디방 페인트를 실행시켜 주고요. 지난번에 배웠듯이 새로운 캔버스를 선택하고 신규 작성을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프리셋은 엽서 사이즈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작성을 눌러서 캔버스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이제 메디방 페인트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인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일러스트를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테두리 라인입니다.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다면 바로 이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스케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데요. 레이어 1에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스케치를 할 때에는 익숙한 도구인 연필 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파란 색깔을 선택해 줄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사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사물 중에서 좀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화분이나 꽃 같은 것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인테리어에도 많이 쓰는 선인장, 동글동글 귀여운 선인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1에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이런 물 빠지는 구멍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확대 축소해가면서 캔버스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적절한 위치가 아니다 하면 이렇게 이동 툴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에 선인장 모양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요. 옆으로 나와 있는 선인장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마치 손을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 같죠? 그래서 선인장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들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서 형태를 조금 수정하고 싶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선택 툴을 이용해서 여기 선택 툴 중에서 자유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이것을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옆으로 치우쳐 있던 것을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해제해 주면 되고요. 화분도 너무 큰 것 같아서 화분 부분도 자, 수정해 줄 건데요. 이건 이동이 아니라 크기를 좀 줄일 거기 때문에 이 확대 축소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좌우를 조금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를 눌러 볼게요. 선택 해제. 자,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면 선들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스케치이기 때문에 깨져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고 이제 우리가 라인을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컬러 레이어를 선택해 주고요. 스케치 레이어 위에 레이어 2, 이 레이어 2를 우리는 라인 레이어로 활용할 겁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해 주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펜을 선택해 주세요. 선생님은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요. 브러쉬 설정을 조금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펜이 아마 이렇게 최소 폭이 이렇게 0%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브러쉬를 이렇게 그렸을 때 끝에가 날카롭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펜을 조금 더 뭉툭한 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80%에서 90% 사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 설정을 해주고요. 자, 브러쉬 사이즈도 설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거 너무 얇다 싶으면 숫자를 조금 올려주세요. 라인 드로잉은 좀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좀 두께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한 20픽셀 정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해상도나 환경의 캔버스에서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두께감은 좀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20픽셀인데 여러분들은 이 캔버스 사이즈와 그림 이미지 전체의 크기를 보고 두께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선이 좀 지글지글 그려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기계의 힘을 빌려서 보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브러쉬 설정창에 더보기란을 눌러보면 손떨림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손떨림 보정을 최대치가 20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0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것처럼 약간 지글지글한 이런 모양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손떨림 보정을 최대한 20까지 올려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는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 펜이 이동하는 경로보다 선이 그려지는 것이 조금 늦게 뒤따라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만큼 보정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깔끔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정선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보정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느리게 움직이는 만큼 흔들림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정선을 쓸 때는 가능한 시작점과 끝점을 생각해 두고 선을 한 번에 훅 그리는 것이 좋아요. 시작점과 끝점을 생각해 두고 이렇게 한 번의 스트로크라고 하죠. 한 번의 선긋기를 이용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하세요. 여러 번 반복해도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요. 라인 드로잉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도록 그려주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은 좀 과장해서 그렸는데 대부분 어떻게 선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거나 조금 벌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끝점이 끝까지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게끔 선과 선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에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면 되고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작게 해서 그리는 것보다 확대해서 그리면 선을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이 조금 지글지글 그려진다면 확대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요. 스케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가시 부분은 좀 두꺼운 선을 쓰는 것보다 선 두께를 좀 달리하면 좀 더 그림이 예쁘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브러쉬 설정에 들어가서 사이즈를 한 10 정도로 메인 선의 절반 정도의 두께로 가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인을 다 완성했습니다. 라인을 완성하고 난 후에 이 스케치 레이어는 이렇게 눈을 클릭하여 잠시 보이지 않게 해주고요.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이어 3을 만드는데 레이어 3이 혹시 이 레이어 2 위쪽에 이렇게 생성된 사람은 클릭해서 라인 레이어 아래쪽으로 옮겨주세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채색을 하기 위해서 자, 채색 툴을 선택하고요.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갈색 화분을 그릴 테니까 주황색쯤을 선택하고요. 주황색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색을 이렇게 오른쪽 위쪽 색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위쪽 부분은 채도가 강하고 명도도 밝은 그런 색이기 때문에 이런 색이 너무 많으면 그림이 너무 쨍해 보이고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색상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런 색상들을 좀 활용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색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클릭, 이렇게 클릭 해주면 됩니다.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연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좀 색상을 바꿔서 다시 해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안내 드렸죠. 이 확장, 그 다음 틈닫기 이 옵션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인장도 한번 채색해 볼게요. 초록 색깔 부분에 이렇게 회색에 가까운 쪽에 초록색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마음에 안 들면 좀 바꿔주면 돼요.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 색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이 색을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라인 드로잉이 완성되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손그림을 불러와서 채색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직접 이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그려서 채색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이 라인 색상을 바꾸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 라인이 지금 검정색인데요. 이 검정색의 라인을 조금 더 갈색이나 이런 색으로 바꿔서 분위기를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색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라인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라인 위쪽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어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클리핑이라는 것이 있어요. 클리핑을 선택합니다. 클리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에 색칠을 했을 때 이렇게 색칠을 했을 때 이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만 마스킹이 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만 위에 있는 레이어가 겹쳐 보이는 거죠. 클리핑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클리핑 레이어에 색을 입혀서 이 라인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을 입힐 때 막 이렇게 브러쉬로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페인트 툴로 한 번에 부어서 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딱 부어보면 이렇게 바깥 영역이 칠해져요. 자, 왜냐하면 이 페인트 툴이 지금 눈이 켜져 있는 다른 레이어의 영역들을 다 인식하여 바깥 영역만 채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전체를 채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옵션을 바꿔줄 거예요. 버킷 툴에 있는 대상을 캔버스가 아니라 레이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캔버스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이 레이어만 고려하여 영역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 클릭을 하면 이 레이어 전체가 색칠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빨갛죠? 그래서 좀 어두운 갈색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한번 비교해보면 이렇게 진한 검정색과 좀 어두운 갈색 비교해보면 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라인 색상을 바꿔서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는데요. 이것을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바탕이 투명한 클립아트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아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그림 영역만 선택해서 클립아트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 3개를 하나로 일단 묶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하기 모양을 누르고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각 폴더에 해당하는 개체들을 하나씩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옮겨주세요. 클리핑이 지금 풀렸죠? 그럼 클리핑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폴더 속에 들어왔다면 이 폴더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메뉴를 누른 후에 그림 부분만 선택하는 이 기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문서 모양을 눌러주고요. 트리밍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밍을 해주면 선택된 영역에 딱 맞춰서 여백이 너무 많지 않게끔 이렇게 캔버스가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줄 3개를 눌러서 PNG 형식으로 익스포트 해주고요. PNG 투과를 눌러주시면 바탕이 투명한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문서에 넣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클립아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시 메디방 페인트로 돌아와서요. 선택 해제를 눌러주고 되돌리기를 누르면 잘린 캔버스를 다시 원상 복구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문서는 잘 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 단말기에 저장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라인 드로잉을 그려보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관찰하고 그 사물들을 좀 단순화된 형태로 스케치한 후에 그것을 라인 드로잉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일러스트 그리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